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지금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전에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지금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이 두 사람이 느닷없이 또 김포공항을 없애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지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공항 없어지고 아파트 많이 들었으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자판기 같은 거 하나 이전하는데도요, 옮기고 하는데도 여러 사람의 관리자들 도장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1939년부터 지금 건립된 이 김포공항을 무슨 동전 뒤집듯이 지방선거 며칠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뭉개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 황당한 공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포가 경기도에 속해 있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김동연 또 김은혜 이렇게 경기지사가 각축전을 벌인다는 그 여론조사를 보고 김동연을 지원하기 위한 그림도 되고 또 수도권 전체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이재명 그리고 또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는 아예 지금 오세훈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박에서 보통 보면은 막판에 올인하는 몰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도박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합쳐서 옮기는 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5개 지금 국내 공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제선 해외에 지금 비행기를 띄우는 공항이 8곳, 그리고 국내선만 운영하는 곳이 7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포공항만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부산, 제주까지도 적자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조금 흑자로, 또 부산, 제주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항공사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공항공사 전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공약을 이런데 내놓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중하는 것은 지도자답지 못한 정치적인 계산만 하는 아주 몰염치한 그런 공약이다. 저는 황당무계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보면요, 지금 이게 예전에 세종시에 행정수도 옮긴다 이랬을 때는 그래도 세종시 그 좀 허벌판에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이 좀 옮겨가니까 이게 가능을 했는데요. 지금 김포공항 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민간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국제 항공사들, 이런 외국에 또 엄청난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안에 계류장, 또 화물청사, 또 1, 2청사 해서 얼마 전에도 지금 김포공항 또 확장 공사를 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쏟아부었는데 이걸 다 뭉갠다는 말입니까? 이런 공약, 민주당의 이와 같은 발상, 질러보고 안 되면 말고 선동하는 이런 정치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고 또 수도권 시민들이 이번에 따끔하게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에 보면은 예전에 노무현을 지지하던 순수 또 노무현 노사모파들, 좌파들, 그리고 또 김대중 해서 넘어왔던 또 구정치인들, 이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있지요. 거기다가 이 운동권 출신 좌파들, 그리고 문파를 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던 문재인파들, 그리고 또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파들, 이렇게 해서 이 이합 집산들이 개혁은 하지 않고 그 좋았던 광화문으로 국민들이 몰아준 이 국민의 함의를
결국은 문재인 5년에 망쳐먹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가 완전히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도 참패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나마 지금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려면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책임을 져야 할 지금 이재명 또 송영길 이 당사자들 그리고 당을 사실상 이끌고 가던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또 박지현 그 같은 비대위원장 젊은 친구와 갈등도 지금 심상찮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뭐 이재명의 속내가 작용을 했니 어쨌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다수당의 행포로 결국 추경도 끝까지 지금 밀고 가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타협을 해줬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풀어진 돈들 또 그리고 지금 이 경제의 여건들 이렇게 볼 때 각종 추경으로 해서 지금 나간 돈들 이런 돈들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조금 서민들 지원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요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뭘 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무대에 지금 서면 안 돼. 사람들이 지금 무대에 서서 구심점도 없이 민주당을 끌고 가는 이 행태 지금 바꿔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선거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방선거 수도권 선거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호남하고 제주 정도를 시도지사 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에서 싹쓸이 하지 않겠나. 지금 밖에 외부의 여론 자체도 이 지금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야 손발이 맞게 지방 권력과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 분권이니 해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도 안 그래도 민주당이 꼭꼭 장악하고 있어서 법안이고 뭐고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마음이 거기에 가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면 서울, 인천은 결론이 난 것 같고 경기도가 지금 좀 변수고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상반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표심이 그나마 지금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거쳤었고 또 이게 대선 때 그래도 이재명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방선거는 저는 좀 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 지금 중도층이나 지금 숨어있는 샤이들이 많아서 선거 뚜껑을 열면은 아주 상식적인 표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서울시 교육감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나와 있는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링컨 대통령을 보면요. 노예 해방도 하고 또 국민 통합 정치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민주당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보수당,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또 여러 가지 글로벌 또 북한 문제 해서 중국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할 텐데 국민들이 같이 화합해줘야 하고 또 정부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신중하게 잘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